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8월 기출로요. 9월 8일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달도 그랬고 이번 달도 그랬고요. 독해 1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너무 심하게 틀렸는데 이렇게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오히려 저는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이게 너무 쉽고 너무 눈에 띄게 틀려가지고 설마 이게 답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시험을 한번 쳐보니까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51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51번 문제를 풀이를 먼저 할 건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기초 설명부터 잠깐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원인을 얘기하고 결과를 뒤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서 因为 혹은 由于를 먼저 쓰고, 그리고 所以 그 외에도 因此 因而요렇게 쓰게 되면 원인이 먼저 앞에 오고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다, 따라서 뭐뭐 하다 하고 결과가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뒤집어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과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하고 원인을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세 개 중에서 所以만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앞으로 올 때는 무조건 之所以모양으로 와주셔야 돼요. 이거 하는 것은, 자, 들어보시면 뭐뭐 때문이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是를 붙여서 是因为 혹은 是由于이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이때 之所以는 뭐 좀 생략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한 것은 뭐뭐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은 是由于라는 말을 써서 뒤에 원인을 쓰고 있는, 그래서 앞이 결과, 뒤가 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원래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대로 하자면 요이가 앞쪽으로 가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셔도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번 먼저 뒤쪽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由于뭐 때문에 我们一时疏忽的结果.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소홀했던 결과 때문에 造成这起事故. 造成하면 안 좋은 것을 불러일으키다, 야기시키다. 这起事故, 이번 사고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자,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에 에서 끝이 나야지, 소홀했던 결과 때문에 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서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는데요. 요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되는 문제예요. 뒤에 是由于是因为가 나와서 뒤에 쭉 말이 가는데, 이때 좀 쓸데없는 말이 뒤에 좀 더 붙어 나오는 경우,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요런 경우에 뭐가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원인을 먼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운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이 얼마나 쉬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我们应该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全面推进 추진시켜야 됩니다. 이런设计 설계를 추진시켜서 让 누구로 하여금 残疾人 명사가 하나 들어오고요. 장애인으로 하여금 走出家门 어떻게 하게? 집 밖을 나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한 다음 뒤에 뭐가 붙었냐면 放心的. 이거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제가 풀이할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굳이 풀이를 하자면 우리가, 자, 서술어가 만약에 동사일 때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는 말을 부사어라고 해요. 혹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상황어 혹은 상어라고 부르는 것이 다 똑같은 명칭이 되겠고요. 서술어를 뒤에서 꾸며 올라오는 것을 보어라고 해요. 자, 부사어가 앞에서 서술어를 꾸며요. 꾸미는데 그냥 혼자 꾸밀 수 있으면 그냥 혼자 꾸미면 돼요.
근데 나는 연결고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할 때 더는 이렇게 땅지자 더를 쓰게 되죠. 보어는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결과보어, 방향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실량보어, 동량보어 이런 것들이 다 보어인데 대부분의 보어들은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다 하고 보어가 연결고리를 쓸 때는 이 더를 쓰죠. 전형적으로 이 더를 쓰는 보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도보어, 说得很好, 말하는 정도가 잘해요. 그리고 가능보어, 听得懂, 알아들을 수 있다 라고 할 때 이 더를 쓰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땅지자 더를 썼잖아요. 그 말은 부사어로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쉽다. 放心더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让残疾人, 장애인들로 하여금 走出家门 하는데 어떻게 집 밖을 나가게 만들어줘요? 放心的, 안심하고 走出家门,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거의 이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은 어려운 게 거의 없었다. 네, 자, 관련사의 사용. 방금 배웠던 거 우리 그대로 응용할 수 있거든요. 지파오 아시죠? 중국 여자분들 입는 전통 의상. 展示, 드러내 보여주었다. 어떤 메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고 소이가 뒤에 위치할 때는 知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知를 빼주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냥 소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知소이라는 모양은 제일 앞으로 갔을 때 등장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일부분 어때요? 너무 쉽죠? 그나마 제가 가장 어렵다고 한 게 51번. 나머지는 거의 지금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크게 풀이할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독해 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이 부분 중에서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꼭 외워둬야 되는 따페이가 있었던 그런 문제만 쏙쏙 뽑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61번 한번 보시면요. 2번 빈칸을 한번 해볼 거예요. 2번 빈칸 주변을 한번 분석을 조금 해보면 想吃的鲜美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想 뭐 하고 싶다? 吃的 먹는 정도가 신선하고 매일 맛있게 먹고 싶다면 就要, 야오는 조동사죠. 동사 들어가겠네요. 뭐 해야 된다? 节气的规律, 규율이 목적어인데 절기라고 하면 우리 뭐 동지라든지 춘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절기의 규율을 뭐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A부터 한번 보시면 이 투어라고 되어 있죠. 이 투어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를 한번 적어보면 이 투어가 동사일 때는 뒤에 잘 오는 단어가 优势 같은 단어예요. 네, 그래서 우위, 유리한 점, 어떤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해낼 수 있었다.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고요. 이 투어가 명사일 때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의지할 만한 것을 나타낼 때도 이 투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좋은 동사는 失去, 이 투어라고 해서 의지할 만한 것을 잃어버렸다. 네, 이런 식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B의 빤수이라는 동사 굉장히 자주 나오는 6급 동사예요. 빤수이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한국어 뜻은 동행하다, 수반하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동행하다, 수반하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빤수이죠. 요건 동사고요. 빤수이죠. 什么什么什么的发展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약간 그냥 수이죠 쓰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의 발전에 따라 요런 거 그리고 말로만 그냥 하면 빤수이죠 뭐를 수반하다 통과牺牲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다 어떤 일을 하려면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다 요런 표현에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다, 수반하다. 역시 규율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C는 조금 있다가 하고 D부터 먼저 해치워 버릴게요. 响应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响应은 호응하다 라고 해서 잘 나오는 목적어 하면 号召 어떤 호소에 응하다. 이런 표현들, 주장에 응하다. 이런 것들 괜찮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得到 하고 같이 써요. 得到响应, 호응을 얻다.
得到响应, 호응을 얻다 할 때 많이 씁니다. 지금 규율하고 맞는 단어가 A, B, D에는 없죠. 정답은 일단 결론적으로 C인데요. 오늘 遵循 같은 경우는 遵守와 遵循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사실 우리가 한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遵守는 守를 썼죠. 守는 지킬 숫자니까 뜻을 그대로 지키다 라고 하시면 되고 遵循은 따를 순자라고 해요. 그래서 따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규율이 들어가도 遵守规律 하면 규율을 지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遵循规律 하면 규율에 따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싶으면 절기의 규율을 따르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이때 遵守와 遵循은 반대말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말도 또 되게 헷갈리거든요. 遵守는 위반하다라고 해서 违反. 네, 다 5급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그래서 遵守违反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고 따르다라는 단어 遵循은 违背, 위배되다 라는 6급 단어들. 그래서 이게 은근히 막 이렇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遵守违反, 遵循违背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자, 한 문제 받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너무 따페이가 잘 나오고 중요한 따페이라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지금 2번 빈칸에 다 동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동사가 들어갈 거죠. 목적어를 확인하는데 任务, 임무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임무를 수행하다 라고 할 때 중국어는 执行任务, 执行任务라고 하는 거 무조건 일단 암기해 주실 거고요. 采取 잠깐 봐드릴 거예요. 5급 동사죠. 뭔가를 취하다라는 뜻인데 采取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정도 따페이를 되게 많이 써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措施, 어떤 조치를 취하다. 采取措施 5급 단어, 얘도 5급 단어. 6급 단어 하나 넣어볼까요? 정책 같은 거, 政策. 뭐에 맞게 政策, 정책을 취하다. 요런 종류가 일단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태도 같은 거. 采取态度 라고 해서 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6급 단어 하나 넣을까요? 立场, 어떤 입장을 취하다. 이런 종류하고 많이 쓰게 됩니다. 实行, 뭐 딱히 크게 여러분한테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실행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일 근무제 이런 制, 어떤 제도 같은 종류 制度. 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实施, 실시하다 라고 하면 어떤 계획을 실시하다, 计划. 方案, 방안을 실시하다. 네, 요런 것들하고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이 문제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执行任务, 执行任务, 임무를 수행하다라는 따페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외워두시는데 서면어체 암기하기예요. 우는 비에 뭐뭐 하지 마세요. 혹은 不要 똑같죠? 의 서면어체. 그 다음 지혜는 또의 서면어체. 그 다음 이는 예의 서면어체. 그리고 와유 사성은 우리 위에 라이 위에 할 때 위에 의 서면어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시험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적을게요. 포는 헌, 매우, 아주, 헌의 서면어체.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예요. 5개. 그래서 서면어체 어떤 뜻인지 짝을 지어서 암기를 해두시면 이거는 문제를 요 빈칸으로 그냥 보통 해치워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한번 보시면 它指的是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不仅 뭐뭐일 뿐만 아니라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은 C 바로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기억해 두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 한번 풀어봤고요.
독해 4부분입니다. 이번 독해 4부분은 총 5편이 출제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 편이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답이 조금 잘 안 보이고 많이 읽어야 되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4편은 굉장히 속독이 잘 됐어요. 속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포인트를 딱 찾아가서 그 부분만 읽고 빠르게 답을 체크해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89번부터 4문제로 이루어져 있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보시면 根据第一段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그래서 1번 단락을 보시면 되겠고요. 可以知道 신장, 그래서 신지향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신지향을 잡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단락에서 신지향을 찾아서 쭉 달렸더니 여기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게 포함된 문장 처음부터 읽어야 되기 때문에 如果부터 한번 읽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如果你常逛海鲜市场, 당신이 만약에 해산물 시장을 자주 돌아다닌다면 你一定会发现,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最近有些摊位上, 요즘 어떤 일부의 노점에는 이 단어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多了块招牌, 하나의 어떤 편말이 늘어났답니다. 뭐가 늘어났냐면 上面写着,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产地, 생산지가 신지향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편말이 많이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정답은 自产海鲜, 이 신지향은 스스로 생산하는 해산물이 已经上市,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下列哪项不属于 아닌 걸 찾는 문제예요. 신장发展水产养殖的优势. 신지향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수산물 양식이 발전하는 유리한 점, 우위가 아닌 것을 찾아라. 아닌 것을 찾는 문제에서 보기가 이렇게 짧을 때는 뭘 하라 그랬냐면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 중에서 3개를 위에서 찾아내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水体干净, 물이 깨끗하다. 자,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종류가 繁殖快, 번식이 빠르다. 水温低, 수온이 낮다. 湖水, 호수의 물이 盐度, 하면盐이 소금이잖아요. 소금 농도가 높다. 4개 중에서 3개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제가 여기서 풀렸잖아요. 그 뒤를 이제 훑어보면 되는데 쭉 훑다 보니까 2번 단락에서 一些湖中, 일부 호수에서는 盐的比重, 소금의 비중이 甚至, 심지어 高于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 뒤에 유가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안에 비, 뭐뭐보다의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海水, 바닷물보다 높다. 远高于하면 훨씬 높다. 그래서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단락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산물이 잘 생산이 되는 이유가 지이 첫 번째로 水体洁净, 물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와서 A도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水足够冷이라고 했거든요. 물이 충분히 차갑다. 즉 물의 온도가 낮다. 그래서 정답은 B, 안 나온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생명체의 例子, 예를 든 것은 为了证明,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 때는 어떻게 예를 드나요? 보통 제가 다른 이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세계에는 굉장히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런 동물이 있는데 어때요? 순서가 세계에는 신기한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시가 나오는 앞부분에 종합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쵸? 먼저 내가 이 예를 드는 목적은 보통 앞쪽에 나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까오바이, 나 모르는 글자인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찾으면 되기 때문에 찾아가면 돼요. 3번 단락이라고 위치까지 선정해 줬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其中的典型代表是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대표가 이 아이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그 앞에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봐야 더 정확하게 왜 이 예시를 들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까 우리 이거 읽었어요. 두 번째로 水足够冷 물이 충분히 차갑습니다. 这是 네, 这 이것은 是입니다. 条件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很多水产生存的重要条件 많은 생물들,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전형적인 대표가 이 아이인데 이 아이는 冷水鱼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 중에 황호라는 청의 호칭을 갖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它是 그것은 冷水鱼皇后 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이지 이 예제를 든 진짜 원인은 앞에 종합적인 얘기.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차갑고 이것이 해산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그 중에서 이 차가운 물에서 잘 사는 물고기 중에 황후라고 불리는 이 아이가 아주 대표적이다 라고 예를 들었다는 것은 정답은 신장은 适合 뭐가 적합하다 冷水鱼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파는 번식하고 위 자라기에 적합하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고기를 예로 든 것이지 이 고기 자체의 성격은 증명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예시를 들어서 이 예제는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 앞에 종합적인 얘기가 정답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장本地人养殖海鲜时 네, 신장의 현지 사람들이 해산물을 양식할 때 遇到了什么问题 어떤 문제에 만났나요? 어떤 문제를 만났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뭘 하자고 그랬죠? 아직 익지 않은 단락을 공략하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문제를 풀 때 지금 보시면 마지막 4번 단락이 뭐로 시작하냐면 북구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3번 단락에서 뭐 했어요? 신장이 굉장히 해산물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1번, 첫 번째, 두 번째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가 나왔다는 거는 그 반대 얘기가 나올 거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불리한 점, 즉 문제가 언급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海鲜来说 해산물에게 있어서 新疆的冷水 신장의 그 차가운 물이 비록 좋기는 한데 자 이제 답 나오겠죠. 그러나 昼夜温差较大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과 야간의 온도차가 비교적 큰 것이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주간 야간의 온도차가 크다 그대로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요. 그때그때 알아두시면 요거는 적용이 그대로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우리 독해 4부분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4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쓰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쓰기 주인공은 왕지빙이었고요. 주요 단어, 꼭 써야 했던 단어는 시구, 시가라고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와이마이 유엔 배달원이라는 말이 꼭 필요했어요. 총 8달러. 우리가 천자의 글을 400자로 줄이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 980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거의 천자에 가까웠고요. 400자로 줄일 때 400자라는 글의 길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단락의 개수는 4개에서 5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개는 너무 많아요. 이게 8개 단락 중에서 우리가 거의 내용을 수학적으로 보면 40%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 단락이 너무 짧아져요. 그러면 좀 더 관련성이 있는 단락끼리 다시 묶어서 재분배를 꼭 해주셔서 한 4-5개 정도의 단락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저는 이거 한
그냥 느낌상은 수백 번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이런 식으로 단락마다 무조건 40%를 뽑아내서 쫙 연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요약 쓰기가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단락은요, 정말 대부분의 내용을 좀 써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단락은 뭐 조금만 한 20%만 써도 되는 단락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우리 12단락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아예 한 단락을 날리기도 해요. 그거는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각 단락별 요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패스하게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든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좀 문학적으로 막 이렇게 멋을 부린 표현 같은 거는 요약 쓰기를 해버리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글자 수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패스하게 됩니다. 인칭대사, 지시대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요거는 이제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많이 인칭대사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은 별로 그렇게 크게 요 문제는 없는데요. 직접화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서 그대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쭉 나열하는 것을 직접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길 경우 우리가 똑같이 요약 쓰기를 하면서 이 표시를 하는 순간 무슨 뜻이 되냐면 나 이거 그대로 인용할게 라는 뜻이 되어버리면서 여러분은 이 말이 아무리 길어도 그대로 다 적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다 적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제 너무 흥분했었나 봐.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던 것 같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어제 잠도 한숨 못 잤어. 라고 말했어.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적을 수는 없거든요. 한국어라도 제가 방금 했던 말 여러분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거를 서술형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간접화법으로 간다는 거는 큰 따옴표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방금 같은 경우는 그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나왔던 워 같은 것들이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인칭대사에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시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가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쓰기도 해야 되고 잘 안 쓰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글에는 가 들어있는데 나는 이 앞에 내용을 아예 생략을 해버렸다. 그러면 쓰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혹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저 멀리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한참 쓰지 않다가 다음 내용으로 갈 때 같은 걸로 연결을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기도 잘해야 되고 빼기도 잘해야 되는 게 지시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면 제일 좋다는 거는 이제 관련사를 써주는 거. 관련사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나,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이런 거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찔끔찔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 말 다음에 요게 들어오니까 되게 어색한데? 그럴 때는 뭐 그러나를 하나 넣어준다거나 그래서를 하나 넣어준다거나 해서 연결성을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기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글을 보고 그리고 35분 동안 요약 장문을 쓰게 됩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10분 동안 글을 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그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10분 활용법. 자, 기본 규칙. 앞에서부터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컴퓨터도 아니고 10분 동안 A4지 한 장 가득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암기를 한다? 어떻게 암기해요?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위에서부터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 일단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전체 내용의 균형이 줄여서 써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앞만 외워. 그럼 앞만 한가득 적고 뒤가 없어요. 그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거는 기본 규칙이 되겠고요. 자,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제일 마지막 부분, 요렇게 먼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먼저 읽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늘은 이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기본 배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파악이 되고, 마지막에 이 글은 이렇게 끝나는구나가 파악이 되면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끝날 거기 때문에 이 글은 이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혹은 이런 내용은 흐름상 좀 적어줘야 나중에 끝하고 연결이 매끄럽게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읽어두는데, 특히 마지막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전략적으로 무조건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끝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작하는 건 쉬운데 뭔가 글이 끝나는 느낌을 딱 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은 전략적으로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뭘 하냐.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 특히 반복되는 내용, 아까 말한 거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 흐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은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내려간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끝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좀 써야겠구나. 이거는 좀 필요 없겠다. 대충 계획을 세우면서 읽어야지 똑같은 밀도로 읽어 내려가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10분 안에 다 읽는 것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글을 보지 않고 한 2, 3분을 남긴 다음에 내가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 내용이었고 이걸 써야 되고 이걸 쓰고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 무슨 사건이 있었지? 그러면 아직 이 글이 내 눈앞에 있을 때 확인을 다시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겠죠. 가장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거, 10분이 끝나기 직전, 주인공 이름 까먹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날 완전 망이겠죠?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쓸 표현, 아까 말한 거, 마지막은 전략적으로 암기를 하고 10분을 딱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게 흐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데,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으라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좀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해석이 어색하더라도 쌤이 직역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니까 조금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 7월 배달원 왕지빙이 시가 간时间的人, 한국말로 하면 약간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는 시를 창작해냈다.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 무심결에 SNS에 올려졌고 배달원 시인은 인기 검색어가 되었으며 조회수는 2천만에 달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인공이 왕지빙이고 이 사람은 원래 배달원인데 시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되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인기 검색어도 되고 이랬구나 하는 정도를 일단 파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끝나는지. 생활은 고통으로 그를 괴롭혔지만 왕지빙은 오히려 시가로 그것에 보답했다. 한 번은 오후에 왕지빙의 이웃이 그와 아내에게 낡은 소파를 보내주었다. 왕지빙은 그것을 시가 속에 써넣었다. 그리고 이게 시라서요. 좀 멋지게 해보고 싶었지만 잘 안 됐어요. 자, 이웃이 선물한 낡은 소파. 아내를 기쁘게 했네. 그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계획하고 있네. 소파에 적당한 티테이블을 놓으려고. 그리고 쭉 생략. 나는 서툴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네. 또 생략. 사랑이 사랑 속에 있도록. 마치 시간이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째깍째깍. 이렇게 시가 이제 나오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쵸? 생활은 고통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치만 이런 사소한 일들도 다 시로 쓰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가는데 1번 단락은 방금 읽었잖아요. 그래서 2번 단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쓰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2번 단락부터 읽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지난 쓰기보다는 훨씬 어려웠어요. 일단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표현도 어려웠고요. 사실 진짜 어려운 거는 시간의 흐름이 너무 명확했어요. 지금 보시면 1번 단락이 2022년 7월이죠. 7월을 일단 뺀다 하더라도 2022년이죠. 그 다음 2번 단락이 2023년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시면 또 1988년이 그 다음에 나올 거죠. 이렇게 되면 먼저 시간부터 암기를 하고 그 시간에 맞게 순서대로 사건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난 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그래도 있는 편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자, 2번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2023년 55세에 배달원 왕지빙은 첫 번째 시집 간시 센더전 이거 와이마이 위엔의 슈를 출판했고 그가 최근 들어 창작한 182편의 시가를 수록해서 다시 한번 적지 않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 시집의 어떤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평점은 9.3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왕지빙은 뚜렷하게 인식했는데 그는 이 평점 안에 네티즌의 동정 점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마도 더 많은 것은 자신의 시가 속에 내포된 진실한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생각했다. 왕지빙이 창작한 시가는 생활에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다. 어떤 네티즌이 평가에서 말하기를 읽다 보니 눈물이 났는데 그의 시가 속의 진실 때문이었다. 네, 2번 단락이었습니다. 3번 단락입니다. 처음 문학을 만났을 때 왕지빙은 19세였다. 1988년 초 춘절이 막 지나고 그는 건축팀을 따라 기차를 타고 샤냥으로 갔는데 건축팀에서 가장 젊은 노동자로서 그는 다른 동료들의 대화 속에 어울릴 수가 없었다. 나이가 너무 어린 거죠. 매일 저녁 일을 끝낸 후 동료들은 부근 공원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놀았지만 왕지빙은 다른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있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우리는 이거 이런 식으로는 안 쓸 거예요. 그때는 길가에 책 노점이 유행했는데 헌책 노점 옆에서 책을 보는 것은 돈을 받지 않아서 나는 항상 그곳에 앉아서 책을 봤어요. 매일 이와 같았다. 예, 3번 단락이었고요. 4번 단락입니다. 아, 목이 마르네요. 2년 후 왕지빙은 고향 지향수로 돌아왔고 이 강에서 모래를 건졌다. 사람이 장시간 흐르는 물속에 역시 말을 하긴 하는데요.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장시간 흐르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모래를 건지면 모래가 끊임없이 신체와 마찰이 발생하고 마치 사포처럼 피부를 갈아냅니다. 왕지빙이 해상하여 말했는데 그것은 그가 가장 막막한 시간이었고 그는 이번 생은 왜 이런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굉장히 고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단락. 비록 이러했지만 왕지빙은 여전히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을 늘 생각했다. 매번 시장에 가면 그는 헌책 노점으로부터 많은 책을 사서 돌아갔다. 어느 해 겨울 아버지가 그에게 돈을 주어 그로 하여금 가서 스웨터를 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3번을 갔지만 사서 돌아온 것은 3보따리의 책이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시장에 가서 왕지빙에게 스웨터를 사주었다. 자, 여기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읽으면서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거는 왕지빙이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에 속하겠습니다. 6번 단락입니다. 2018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왕지빙은 배달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이 직업은 그로 하여금 생활을 느끼고 시가를 창작할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게 했다. 자, 역시 말을 하는데요. 비록 대다수 상황에서 사람과의 교류는 결코 많지 않았고 심지어 주문서를 교류할 필요도 없이 끝났지만 그러나 마음을 써서 느끼기만 하면 모든 배달이 나에게 주는 느낌은 모두 달랐습니다. 왕지빙은 고객의 태도와 행위를 근거로 삼아 상상을 펼쳤대요. 그가 설명했다. 만약 요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매우 신중한 고객이라면 말투와 표정 모두 매우 높은 경계성이 있고 저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내 자신을 느꼈고 따라서 연상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앞에 나왔던 얘기. 즉 어디 갔지? 여기 왕지빙은 고객의 태도와 행위를 근거로 삼아 상상을 펼쳤다라는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 주셔도 되는 거죠. 읽는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7번. 배달을 하는 길에 왕지빙은 또한 위험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다. 한 번은 빗속에서 배달을 하는데 노면이 미끄러웠고 왕지빙이 육교를 지나가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자전거가 컨트롤이 되지 않아 그는 육교의 경사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졌고 따라서 발목을 삐어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쉬었다. 배달을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배달을 하는 길에 빗속에서 배달을 하다가 뭐 떨어졌다 정도면 되지 뭐 집에서 일주일을 쉬었다든지 그리고 발목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죠. 네, 8번 단락은 아까 읽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400자로 한번 줄여보는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단락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라 너무 많이 빼는 거는 불가능해요. 보통의 1번 단락이 어느 정도는 좀 써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2002년 7월, 7월은 못 외우겠으면 빼시면 돼요. 2022년 배달원 왕지빙이 시가 간 시간더런을 창작해냈다. 요건 빼기가 조금 힘들겠죠. 시작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SNS에 올려졌다라는 과정 따위는 필요 없고 결론만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이 시는 이렇게 갔더니
요 말이 먼저 연결이 돼야겠더라고요. 어떤 말? 이것도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요거 제가 실수. 이 시는 조회수가 2천만에 달했고 그 다음 거꾸로 배달원 시인은 인기 검색어가 되었다. 요렇게 해야만 요 이 시는 하고 요렇게 연결해서 말이 연결성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2022年7月外卖员王继兵创作出诗歌赶时间的人这首诗浏览量 요게 이제 조회수가 되겠습니다. 다 2000만同时뭐 이런 말은 원래 없었는데 제가 연결고리로 넣은 건데요. 동시에 外卖诗人 네, 배달원 시인은 成为热搜 하면은 인기 검색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NS 빼고 순서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단락은 일단 시집을 출판했다는 거 182편 이런 거 우리 못 외워요. 그러면 정말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아서 출판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집의 어떤 그냥 사이트 바로 갈게요. 사이트에서 평점이 9.3점에 이르렀다. 9.3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182는 복잡하지만 9.3점에 이르렀고 그 다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시의 특징 얘기하면 됩니다. 특징은 동정 점수 이런 건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의 시가 속에 내포된 진실한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랑 그 다음에 생활의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 어떤 네티즌이 평가해서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간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 시집을 출판했고 높은 평가 받았고 그 시의 특징, 그의 시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만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23年55岁的王继兵出版了第一本诗集 첫 번째 시집을 출판했다. 这本诗集在某网站上的评分高达 9.3까지 갔다. 他创作的诗歌中蕴含的真情实感 真情实感이란 말은 真实, 진실된情感, 감정을 얘기합니다. 打动人心,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充满了生活气息, 생활의 어떤 냄새로 가득했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이 지난 시험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어요. 3번 단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처음 문학을 만났을 때 왕집빙이 19세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1988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춘절 지난 게 중요하겠어요? 기차를 탄 게 중요하겠어요? 션양에 간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단락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처음 문학을 어떻게 하다가 접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만 설명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 일을 하는 과정은 짧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를 했어요. 요 괄호는 없는 내용을 제가 끌어온 거거든요. 19세의 왕집빙은 건축팀에서 일을 했는데 하고 끝. 이걸로 끝. 다른 노동자들은 어떻게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매일 저녁 일을 끝낸 후에 뭘 했다? 그는 항상 그는을 넣어야 되겠죠. 나는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인칭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로 나오지만 우리는 그는 항상 어디에서 아까 요 앞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길가에 책 노점이 유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걸 가져와요. 길가의 책 노점 옆에 앉아. 그러면 그곳이 되겠죠. 그곳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앉아 책을 봤는데 하고 이 말을 맨 끝으로 그냥 가져와서 끝냈어요.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문학을 접한 것이 없다. 완전 새롭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단락은 매일 이와 같았다. 每天如此라고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쳐냈어요. 그리고 이 말로 끝내는 것보다는
예, 요게 처음 문학을 접한 것이었다가 저는 더 이 단락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제가 만든 내용을 보시면요. 1988年初 19岁的王继兵在建筑队里工作. 여기에서 일을 했는데 每晚放工后, 放工 하면 일을 끝낸 후에 他总是坐在 어디에 앉아서 路边的书摊旁边에 앉아서 看书 했고 这是他第一次接触文学.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문학을 접촉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던 단락이기 때문에 확 줄였어요. 자, 그 다음 4번 단락은 무슨 얘기가 중요할까? 4번 단락은 지금 보시면 이제 강에서 모래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 이 모래 건져서 마찰이 발생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래를 건진다는 것만 그냥 살짝 언급을 해주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가 가장 막막한 시간이었다. 2년 후 그 모래 건지는 그 시간이 가장 막연하고 나는 앞으로 뭐 할까?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年后 시간이 또 나왔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나오는 글이었어요. 요런 글이 조금 어려워요. 기억하기가. 2년 후 왕지빙은 강에서 그냥 이 강 이름을 뭐 하려고 적겠어요? 강에서 모래를 건졌고 그 다음 바로 그것은 그가 가장 막막한 시간이었다 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네, 요거는 충분히 아주 이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추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오는 글은요. 일단 시간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지금 다 시작 부분에 있잖아요. 그거부터 외우고 일단 이게 외워지면 순서가 잡히면 사건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시간을 기억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또 장점도 있어요. 시간만 기억하면 굉장히 흐름 잡기는 좋다는 거. 시간이 이렇게 시간 제시어가 없는 글은 오히려 별로 외울 거는 크게 없지만 사건이 헷갈려요. 이게 요렇게 됐었나? 네, 요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긴 한데요. 얘는 굉장히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 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年后 왕지빙在河中捞沙.捞는 육급 단어로 물, 액체 속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래를 건져냈다. 那是 그것은 他最 미망이라고 하셔도 되고 망란이라고 해도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막연한 이段时光 시간이었다. 이때 나라는 지시대사를 써도 괜찮죠. 앞에 연결과 그래서 아까 제가 나 이런 거 쓰는 거는 쓸 것도 잘 써야 되고 뺄 때도 잘 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써줘도 굉장히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자, 5번 단락.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요. 비록 이랬지만 왕지빙은 여전히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매번 시장에 가면 그는 헌책 노점으로부터 많은 책을 사서 돌아갔다. 어느 해 겨울부터 아빠 얘기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들어간 거니까 완전 다 잡아빼요. 자, 尽管如此 비록 이러했지만 왕지빙 还是想着读书和写字. 每次去集市上 시장에 가면 他都要从 뭐로부터 旧书摊 그 헌책방 노점으로부터 买回去许多书 많은 책을 사서 돌아갔다. 네, 요게 가장 메인이 되겠죠. 자, 6번 단락합니다. 6번 단락에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직업이 배달원이 돼요. 자, 2018년 가을 그냥 바로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고 왕지빙은 배달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직업은 그로 하여금 생활을 느끼고 시를 창작할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게 했다. 이 말 참 중요하죠. 이 직업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됐냐면 자, 비록 대다수 상황에서 어쩌고 저쩌고 모든 배달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만약에 신중한 고객은 요런 상태였고 제가 거기서 연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모두 다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는 고객의 태도와 행위를 근거로 삼아 상상을 펼쳤다. 요 말이 이 앞에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뒤에 직접 합법으로 하는 말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배달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한 시점을 얘기하고 이 직업이 생기고부터 그가 시가를 창작할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고객의 태도와 행위의 근거로 해서 상상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구나. 요렇게만 적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면 자, 2018년 치우텐 빼셔도 돼요. 왕지빙 송치러 와이마이, 배달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这一职业, 이 직업이 让他 그로 하여금 有自由的时间, 자유로운 시간이 있게 했다. 어떤 자유로운 시간? 感受生活和创作诗歌, 생활을 느끼고 시가를 창작할 시간이 있게 했다. 他会根据 뭐를 근거로 해서 顾客的态度和行为, 고객의 태도와 행위를 근거로 해서 展开想象, 상상을 펼쳤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7번 단락입니다. 7번 단락은 자, 아까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발목을 다쳤고 뭐 일주일 동안 쉬었고 여기서는 뒤에 8번 단락과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8번 단락이 생활이 고통으로 그를 괴롭혔지만 이 말을 쓸 건데 제가 다르게 바꿔서 쓸 거라서 지금 노란색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를 배경으로 깔기 위해서 7번 단락을 얘기하는 거지 7번 단락 자체, 그러니까 발목이 다쳤네, 손목이 다쳤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왕지빙은 또한 위험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빗속에서 배달하다가 그는 육교로부터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뒤에 연결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생활이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지빙也遇到过危险情况. 有一次雨中送餐, 비가 오는 중에 배달을 하는데 他从天桥上滚了下去,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 원래 표현을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生活, 생활은 이는 뭐뭐로써, 고통으로써 원, 그에게 키스했지만 그 말은 생활은 고통으로 그를 괴롭혔지만 왕지빙은 却常保持 그것을 뭐로 보답했다? 이 뭐뭐로써 그 시가로 보답했다. 근데 너무 말이 어려워서 이걸 도저히 못 외우겠다. 나는 못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虽然 단으로 해서요. 좀 풀어서 쓰는 거죠. 뭐. 虽然生活中遇到了困难, 생활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왕지빙 总是用诗歌来表达对生活的热爱. 항상 시가로 생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有一次, 요거는 써야겠죠. 에피소드. 왜냐하면 이건 이 글이 끝나는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는 안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오후 안 중요하죠. 왕지빙의 요시 그와 아내에게 낡은 소파를 보내주었는데 왕지빙은 그것을 시가 속에 써넣었다. 그리고 시가 되게 길잖아요.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시가 속에 써넣었다 하고 글이 끝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쓴 게 어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일단 요거를 쓰니까 우리가 남의 시를 표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웃이 선물한 낡은 소파, 이걸 써넣었으니까 이 소파 얘기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치즈, 아내를 기쁘게 했다를 넣고 그 다음에 기쁜 이야기를 전부 다 우리가 점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쭉쭉쭉쭉 넘어가고 좀 중요한 말이 나는 서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뒤도 전부 다 점점점점점점 요렇게만 선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글은 이 부분에서 뭔가를 조금 외워놓지 않으면 거의 끝내는 게 불가능한 글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딱 고르라면 저는 이거요. 나는 서툴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이거라도. 나머지는 전부 똥똥똥똥똥똥으로 다 해치워버리더라도. 네,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봤잖아요. 쇼파를 받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有一次 한 번은 왕지빙的邻居 이웃이 给他和妻子送去了旧沙发. 왕지빙 지양치,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지양은 바의 서면어체예요. 지는 사실은 사람 타도 다 되고요. 그리고 타면 복수형도 다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 소파를 받은 사건을 그것을 그래서 빠타라는 뜻이에요. 쓰기에 지앙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건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앙치 그것을 시루 어디에 써놨다? 시거지종 네, 시가 속에 써놨다. 그리고 제가 고른 세 가지 부분邻居送来的旧沙发 이웃이 보내준 낡은 소파 让妻子 아내로 하여금兴高采烈 기쁘게 만들었네. 그리고 我笨拙的 서툴게 爱着这个世界 저는 이게 가장 좀 좋은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똥똥똥똥똥똥 끝! 요렇게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수일한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요걸로 쓰면 한 420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렇게 줄였으면 그거보다 조금 줄어서 어쨌든 400자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줄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단락을 한번 재분배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단락, 2번 단락 같은 경우는 신 왕지빙에 대한 소개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거를 1번 단락으로 합쳐주시고 3번에서 5번 단락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건축팀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모래를 주우면서도 모래를 건져내면서도 책 읽기를 되게 좋아했다라는 얘기까지를 5번 단락까지 해서 2번 단락으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배달원 생활이 시작되는 부분 6번 단락, 7번 단락을 3번 단락으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단락을 4번 단락으로 해서 총 4단락으로 한번 재분배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저는 하나밖에 생각 안 나던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워낙 왕지빙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 이름만 적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좋은 말은 아까 1번 단락에 나왔던 말. 와이마이 실은 네, 배달원, 시인, 왕지빙. 네, 이게 가장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쓰기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8월 시험 쓰기 같은 경우는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보시게 되면 여러 형태의 글을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중특강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 보셔서 여러 개의 쓰기를 보시다 보면 요령이 진짜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개 한번 찾아서 보시면 9월 시험을 대비하시는데 크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